국정조사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물론 여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티격태격은 있었습니다. 국정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이 들어간 문제, 이런 문제를 놓고서 서로 의견 차이가 있어서 서로 맞서 싸우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타협점을 찾아서 어제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안이 올라갔고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국정조사는 실시되는 것이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실상 처음으로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본 사안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기권과 반대표가 제법 나왔습니다. 기권과 반대표가 나왔는데 반대표를 던진 사람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이다. 이른바 윤핵관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반대표가 13표인데 조정훈 의원 빼면은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기권한 의원들도 모두 21명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로 파악됐어요. 자, 장제원 의원, 김기현 의원도 반대표를 던졌는데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봤겠죠. 왜 반대하셨습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야당과 협상을 한 건데 왜 반대하셨죠? 라고 질문했더니 어떤 답변했을까요? 반대 표결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반대니까 반대이지. 어떤 의미에서 반대를 아니 나 할 얘기 없어요. 아예 한 말씀만 해주세요. 위험해요. 할 얘기 없어. 아니 한 말씀만. 반대 의견 표현하신 데에 용산 의중도 반영돼 있는 건가요? 오늘 반대 표결하신 분들 다수가 친윤계 의원으로 대다수 의원님들과 달리 반대에 손을 대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죽음을 자꾸 정쟁화해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새로운 그 또 제2, 제3의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자, 반대가 13명, 기권이 21명. 이 가운데 반대 조정훈 의원 빼고 나면은 국민의힘 안에서만 33명이 국정조사에는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조정훈 의원의 반대 연설을 보고 네. 거기에 뭐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100%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원내 지도부가 결단을 했으니 여기에 대해서 투표하는 행위 자체까지는 동의를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국조하는 거 맞나 하는 또 조정훈 의원의 그 연설과 같은 내용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일단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으로 45일이라는 국조 기간이 정해졌지만 민주당 정치인들은 합의안 서명하고 나오자마자 마치 연장이 당연한 수순인 것처럼 언론과의 질의응답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결국 45일이라는 약속 안 지켜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이게 예산안 처리를 전제해서 민생을 챙기기 위해 국민의힘이 저는 많이 양보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정기국회 대하는 태도를 보면 윤석열 정부 입법 77개 단 하나도 통과시켜주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 국정과제 예산은 1조 삭감하겠다면서 이재명표 예산은 3조 이상 증액하겠다는 안을 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과연 정부의 국정과제를 충실히 반영해주는 예산안 통과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문부호가 계속 남아요. 마지막으로 또 대검이 포함된 것도 여전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아무리 마약 전담 부서로 대검 이 포함 항목을 줄였다고는 합니다만 마약 수사와 이 참사의 아픔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국조에 포함시킨 것 자체가 민주당의 정치적 물타기 주장에 끌려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의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최초로 이걸 브레이크 걸었던 분은 김도읍 법사위원장입니다. 네. 근데 잘 아시겠지만 김도읍 의원을 우리가 뭐 윤핵관이다, 친윤이다 이렇게 분류하지는 전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이런 협의를 꼭 이렇게 빨리 했어야만 하는가 아쉬움을 느끼는 의원들이 많은 게 저는 그렇게 이상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쨌든 야당과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원내대표가 당을 대표해서 나서서 야당과 협상해서 타협안을 이끌어냈는데 의총에서도 또 의견을 모았잖아요. 의총도 당연히 절차를 거쳤는데 말이죠. 그 다음에 막상 본회의 들어가서 이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반대하거나 기권표를 던진다. 이건
그동안 봤던 모습과는 좀 많이 달라서 그런 거죠. 이거 하나의 항의 표시라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면 주호영 원내대표의 합의안 처음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대검의 마약 전담 부서뿐만이 아니라 전체 대검이 다 포함됐을 겁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불거졌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을 찾아가서 봐라. 여기 난리 났다. 이거 좀 바꿔야 된다라고 오히려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정말 소위 말하는 친윤계나 다수의 30명 넘는 의원들이 이 안을 받지 않을 것이었다면 의총 재소집 요구한 뒤에 뭔가 항의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움직임은 아니고 주호영 원내대표의 원내 지도부로서의 협상에 대해서 존중은 하되 이것을 우리가 100% 수긍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소신과 항의를 나타내는 것 정도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 투표에 참석한 것 그리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국회 현재 의석수 상황에서 투표하는 것 자체가 결국 합의한 대로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봤을 때 이건 주 대표 안을 깨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우려의 시선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소신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의견 정도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실의 기류를 고려해서 반대표나 기권표 던진 거 아니냐 언론에서 이렇게 분석하고 있던데 말이죠. 근데 대통령실의 기류나 일부 이번에 반대 기권표 던진 분들의 시각이 일치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그것이 사전에 뭐 대통령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이런 표를 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시 강조하자면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대검이 포함된 최초의 합의안에 브레이크를 걸었던 분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봐도 대통령실과의 친소 관계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좀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국민의힘 내부에 꽤 있다는 반증일 것 같습니다. 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어제 국회를 찾았는데 기자들이 이진복 수석을 봤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대상이 아닌 기관들 부르는 부분들 목적에서 어긋난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 논란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 도대체 뭐가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경호실 하나 빠졌는데 막상 보니까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들어가 있고요.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마약전담부서만 이렇게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한 거죠. 그 경찰청 들어가 있고 대통령 경호처와 법무부는 제외했다. 이런 내용인데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장해찬 이사장이 언급했던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의 반대 토론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희생자를 위한 진심보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조사에 참여할지 말지가 결정된 거 아닙니까? 한쪽은 당대표를 향해 오는 대정동 수사에 관한 관심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또 한쪽은 여소야대의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협상하면서 과연 고인들과 희생자들이 중심에 있었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조정훈 의원 아마 본회의장 의석에서 상당히 또 반대 목소리, 야유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목소리를 높여서 자신의 소신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조정훈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네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고인과 유가족들을 가장 우선시했다면 국회가 무엇을 했어야 했느냐. 그냥 손 놓고 조용히 침묵하고 애도하는 것이 그렇다면 진정한 정치의 모습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저는 그동안에 조정훈 의원께서 비판하셨던 그 희생자들의 이름을 공개하자, 명단을 공개하자라는 부분이 정치권에서 너무 과도하게 속도를 내서 주장을 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부적절하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전 일견 동의했습니다마는 지금처럼 이런 국정조사, 그러니까 국회가 국회의 책무를 다할 수 있고 정치인들이 이 같은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하겠다라는 취지로 책임을 제대로 따져 묻겠다라는 취지로 추진하는 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뭐 한쪽에선 대장동 의혹을 희석시키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정조사를 한다고 해서 검찰 수사가 멈추는 것이 아니고 국정조사를 한다고 해서 검찰 수사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언론에 공개가 안 됩니까? 공개됩니다. 다 공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접근하고 계신 건 오히려 조정훈 의원인 것 같습니다. 저는 본인도 한 명의 국회의원이시고 헌법기관이시면서 이번에 과연 특수본 수사로만 이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그렇다면 특수본 수사로만 이것을 그냥 마무리 지을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너무 이렇게 정치적으로 정쟁의 접근으로 하시는 것은 본인이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국회의원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본인부터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 상황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합의와 관련해서
또 합의까지 해서 본회의에 올라갔는데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반대하거나 기권표를 던졌어요.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향해서 극한 직업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합의하고 뭔가 하려고 해도 기회가 될 때마다 대통령실이나 이른바 윤핵관 쪽에서 태클을 거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 기사도 썼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 그거 사실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또 투표할 때 당대표 던지신 분들이 좀 친윤석열 쪽 아니냐. 그리고 언론이 쓸데없는 걸 자꾸 가지고 편가르기를 해요. 의원들이 소신에 따라서 지금 이 시기에 국정조사가 맞지 않다는 소신을 가진 분들은 그래서 반대표를 던진 것이고 실제 제 생각도 그런 쪽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일방으로 처리해서 국정조사를 한다는 거를 저지하려고 말하자면 고육지책으로 합의한 것이지 우리가 이 방법이 좋아서 합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하신 분도 당당하게 반대하신 거고 저는 그 나름대로 소중한 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산과는 잘 소통이 되고 있나요? 정부와 소통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일일이 뭐 다 미주알 고주알 물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호영 원내대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강승규 수석과 김은혜 수석 웃기고 있네 이 필담 그것 때문에 퇴장 조치하지 않았습니까? 나가라고. 그때도 장제원 의원이 상당히 목소리 높여서 이영우 의원까지 나서서 주호영 원내대표 뭐 하는 거냐? 왜 이렇게 심하게 하느냐? 경고만 하면 됐지. 그때도 주호영 원내대표 비난했어요. 두 사람 다 윤핵관으로 불려요. 이번에도 합의를 하고 왔는데 그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진복 수석이 와서 대통령실의 우려를 전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실제로 본회의장 투표에서 윤핵관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많은 의원들이 기권하거나 반대했다는 언론의 분석 보도가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떤 일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 아닌가 뭐 이런 추측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근데 지금처럼 극단적인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당의 원내대표는요. 주호영 의원이 아니라 누가 하더라도 힘들고 고된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원내대표를 한번 하셨던 오선 중진을 또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원내 지도부로 다시금 끌어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지난번에 이제 두 수석의 퇴장 문제와 관련해서 장제원 의원이나 이영우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주호영 대표 개인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당내 전반적으로 대통령실이나 정부에 대해서 좀 함께 싸워보자, 함께 잘해보자 하는 분위기가 없는 거 아닌가. 다수의 의원들이 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주호영 대표를 빗대어서 표현한 것이고 주호영 대표도 뭐 제가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한번 뵙고도 왔습니다만 오선 의원으로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을 향한 비판이 아니라 전반적인 당내 기류에 대한 환기 차원이라는 거 굉장히 폭넓게 넉넉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지나치게 한두 가지 사안을 가지고 이게 뭔가 주호영 대표와 뭐 윤핵관 친윤 간의 갈등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호영 대표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본선 후보 되기 전부터 경선 과정에서 합류했던 분입니다. 국민 캠프, 이마 캠프에서 제가 함께 또 출퇴근 같이 하면서 일했던 분인데요. 그때 국민 캠프에 함께 하셨던 분들은 전부 다 친윤이라고 봐야겠죠. 경선 결과 나오기 전부터 함께 하셨으니까요. 자꾸 이 집권 여당과 정부의 관계, 당정 관계를 가르려고 하는 어떤 시각 때문에 이런 오해들이 불거지는 것이지 실제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있다거나 소통이 안 된다는 느낌은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혜창 이사장 이야기 잘 들었고요. 나중에 또 주호영 원내대표 한번 원내대표 할 때나 그만두고 나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면 또 어떤 이야기 할지 또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그 핵심 인물로 꼽혔던 첼리스트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실은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의겸 의원이 유감을 표명했는데 어제 이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유감이라는 표명은 이제 정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치인들이 사과하면 사과드립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해야지 유감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히려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이야기다. 어제 박수현 전 청와대 수석도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어쨌든 김의겸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등에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유감을 표명했거든요. 한동훈 장관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파도가 밀려가면 누가 바지 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파도가 밀려났고 책임질 시간입니다. 먼저 저질 음모론에 올라타고 부추긴 이재명, 박찬대, 박홍근, 김성환, 박범계, 장경태, 우상호 의원님들께 사과를 요구합니다. 저한테 사과하는 것이 모양 빠져서 싫으시면 국민들께라도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김의겸 의원은 사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책임을 지셔야죠. 그분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면서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렇지 못하시게 제가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이번에 묻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과할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그리고 꼭 사과를 그렇게 바로바로 안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EU 대사한테 한 거는 바로 다음날 사과했잖아요. 내외국인 차별하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여러 번의 기회를 가졌고요. 법적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사과할 기회가 많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김의겸 의원은 법적 책임 반드시 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김의겸 의원이 민주당 대변인 맡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질문을 많이 던졌는데 김의겸 의원은 또 뭐라고 답변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당 내에서 그 대변인님 그 전에 술자리 발언 관련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아니면 어제 제가 입장문 낸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따로 그런 조치에 대해서는 고민은 안 하시는데. 네. 어제 그 한동훈 장관이 국회 찾아서 사과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다시 제가 어제 입장문 밝힌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만약 한동훈 장관 측에서 법적 소송을 하게 되시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어제 입장문 밝힌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는 답변만 반복했는데 말이죠. 어제 입장문 보면은 당사자가 경찰에서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의혹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다만 국정과 관련한 중대한 제보를 받고 국정감사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그날로 되돌아간다 해도 저는 다시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을 대신해 묻고 따지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국회에서 직접 얼굴을 맞대고 질문했던 사람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입장문에서 명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난달 24일 국회 법사위로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발언들 들어보고 우리 두 젊은 정치인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나중에 하세요. 제가 질문 드리고 이 자리에 있었던 그분의 한번 그 녹음을 한번 저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담동 어제 다 들렸어. 근데 한동훈이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네, 와가지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정재영 같은 윤석열이 있고 안 넣어. 제가 저 자리에 있거나 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 저는 걸겠습니다. 이건 거시죠. 저런 정도 가지고 지금 스토킹하는 사람들하고 야합해서 이런 식으로 국무위원을 모욕하는 거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고요. 첫째, 있지 않았어요. 그 두 사람이라는 게 더탐 사람 저를 지금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혹시 그 스토킹의 배우가 김의겸 의원이십니까?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이 사장 총장 받은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저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요. 이것도 수사될 겁니다. 네. 저는 그 비슷한 자리에도 당연히 간 적 없고 아니 정말 자괴감을 느끼네요. 이 정도를 가지고 지금 국정 운영하시는 거예요?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사과를 다시 한번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자,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럼 김의겸 의원은 유감을 표명했다. 한동훈 장관은 법적 책임 반드시 묻겠다. 어떻게 보세요? 왜 부끄러움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말한 것처럼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국정 운영을 논하는 국감장에서 지금 녹취록을 통해서 재생되고 제1야당의 최고위원회에서 이걸 다시 틀고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서 이 의혹에 올라타 한동훈 장관 한 사람을 노리고 총공세를 퍼부었죠. 하지만 모든 게 거짓이라고 판명난 이후에 제대로 된 사과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김영현 의원 여전히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변인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 박찬대 최고위원, 김성한 정책위 의장, 요즘 또 김의겸 의원 못지않게 활약하는 장경태 최고위원 등등 누구 하나 제대로 잘못하거나 사과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이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첼리스트라는 잘 모르는 이분과 전 남친 사이의 치정 관계가 한 장관의 인격을 모독하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인신공격을 하는 이런 근거가 되어서 활용된다면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1야당의 논평이나 비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민주당을 위해서라도요. 앞으로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을 상대로 계속 비판하고 의혹 제기할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싶다면 아닌 게 확실히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냥 유야무야 어물쩍 넘어가게 되면 다음에 민주당이 무슨 논평을 내고 무슨 의혹을 제기해도 이것도 제2의 첼리스트 사태다라면서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양치기 소년 정당이 되는 것이죠. 그런 만큼 김의겸 의원 당연히 제 마음 같아서는 대변인직뿐만이 아니라 의원직을 사퇴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지고 이걸 주도해서 최고위원회에서 튼 장경태 의원 최고위 유지할 자격이 없고요. 무엇보다 이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사실상 당론으로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일조한 이재명 대표도 앞선 대장동 의원과 마찬가지로 지금 민주당을 정말 위하신다면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본인의 문제 등을 해결한 다음에 당으로 돌아오는 게 맞는 처사라고 다시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민주당 글쎄요, 김의겸 의원이 그 이야기를 가장 먼저 제기하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김의겸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던 지도부가 있었죠. 장경태 최고위원, 김성환 정책위 의장의 이전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녹취 내용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첼로 반주로 동백아가씨를 부르고 한동훈 장관이 윤도현 씨의 노래를 불렀다는 정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갈수록 증거가 추가로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이 일은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 김성환 정책위 의장 뭔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드네요. 이렇게 강하게 또 이야기를 했으니 국정농단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번에 이 첼리스트 A씨의 거짓말을 사실인 것처럼 믿었던 사람들과 그리고 이것을 정치인이라는 공적인 지위를 가지고 공적인 석상에서 발언을 하셨던 분들은 모두 책임감을 아주 무겁게 느끼셔야 한다, 반성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처음에 이 논란을, 이 의혹을 제기하셨던 김의겸 대변인께서는 이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이 부분을 지도부에 더 부담을 지우실 부분이 아니라 본인이 저는 스스로 좀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은 질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이 책임을 지는 만큼 권한이 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정치인의 언어가 국민들께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점에서 사실 이 논란과 이 의혹이 최고위원회, 그러니까 지도부에서까지 직접 그 녹취를 틀고 함께 듣고 이런 행위도 저는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마 뉴스브리핑에 나와서 지난번에도 이 질의는 부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사과를, 그러니까 유감 표명을 하시긴 하셨지만 사과가 사실은 깔끔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결국엔 깔끔하게 김의겸 의원께서 책임지실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스스로 결단하시는 방법이 결국에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얹으셨던 다른 분들께서 도 유감 표명이라든지 사과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 비서관도 민주당을 향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다음 주에는 말이죠. 오늘
민주당이 그동안 국정조사 협상 과정에서는 여권에 대한 공격을 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상민 장관 파면해라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했고 시한을 다음 주 월요일까지라고 박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지난 화요일쯤에 과연 민주당에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기하겠다는 것인지 다음 주 또 돌아가는 전국 상황 그때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여러분께서 어제 정말 흥분 속에 가슴 두근거리면서 보셨던 우루과이와의 월드컵 첫 경기 자세하게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